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매년 12월은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입니다. 나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이듬해 3월부터 방과 후나 주말을 활용하여 영재교육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대부분은 영재교육기관에 자녀가 선발되는 것에는 큰 신경을 쓰지만 최종 선발된 이후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지역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크게 교과 프로젝트와 개인 연구라는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오늘 사랑방에서는 이러한 교과 프로젝트와 개인 연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기관이 일반 학교교육과 다른 점은 주제별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프로젝트 수업이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하고 이를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형태의 수업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개념과 원리를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일반 학교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는 국가에서 이미 정해놓은 정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수준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므로 그 수준을 평균적인 학생에 맞춰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높은 영재 학생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초등학교 과학교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군 과학교과에 혼합물의 분리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혼합물의 예를 찾고 혼합물 분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알갱이의 크기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거름장치를 꾸며 물에 녹는 물질과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물을 증발시켜 물에 녹아있는 고체 물질을 분리할 수 있다. 이 단원에 배정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실험이나 소재도 이미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해진 순서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의 리드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혼합물의 분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구성할까요? 첫째,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4가지의 방법, 즉 알갱이의 크기, 자석, 거름장치, 증발이라는 학습 요소를 각각 따로 배우고 끝납니다. 반면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분절적인 학습 요소를 통합적으로 적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쇠구슬, 좁쌀, 소금, 물을 한 그릇에 담은 후 이를 각각 분리하라 라는 과제를 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4가지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먼저 분리하는가에 따라 각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인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둘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알갱이의 크기, 자석, 거름장치, 증발을 통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원리와 실험의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개념이나 원리, 실험 과정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다양한 실험 도구를 무작위로 제공해주고 스스로 자유롭게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각각의 물질과 실험 도구의 특징을 꼼꼼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 결과를 토대로 스스로 각 물질의 특징에 맞는 분리 도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원리나 개념에 대한 자료를 직접 찾아보거나 혹은 동료들과의 토의를 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진행하여 시행착오를 거치거나 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영재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에 비해 호기심이나 끈기,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일반 학생들에게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쉽게 포기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좁쌀과 콩을 분리하거나 소금물을 소금과 물로 분리하는 실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분리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소재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소재로 인해서 공감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주제로 어떠한 소재들을 다룰까요? 자석을 이용하여 우리가 흔하게 먹는 시리얼 속에 철분을 분리하거나 미세먼지 마스크가 먼지를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를 실험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그곳에 들어있는 금 성분을 채취하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면서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재교육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재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시간 등을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영재교육기관에서는 교과 프로젝트 이외에 개인 연구라는 것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개인 연구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평소 관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진행하여 결과물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영재 학생들은 학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정해진 주제의 프로젝트를 해도 대부분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프로젝트의 주제가 자신의 관심사와 항상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인 연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를 정해 심도 있는 탐구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 연구는 주제 선정부터 결과물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학생 스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담당 멘토 선생님이 배정되어 학생의 원구를 지원하지만 이는 간단한 조언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요. 개인 연구는 사실 실제 과학자가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는다는 점에서 영재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연구의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꼼꼼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 자체가 다양한 과학 관련 대회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학교 수업과는 다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3가지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째,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실 위의 3가지 차이점은 영재 학생들에게만 꼭 필요한 요소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위의 3가지 요소가 반영된 학습을 받는 것이 당연히 좋기 때문이죠. 다만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가 꼭 영재가 아니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3가지 요소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랑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